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부엉이 슈입니다. 요즘 LH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오늘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LH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이런 사과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홈페이지 상단에는 든든한 국민 파트너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참 이런 걸로 다가오네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범죄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사실은 검사의 공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글자만 가득하다 보니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글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그림으로 정리한 걸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과천시 건설과 공무원입니다. 1999년경부터 과천시 주민들로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대책 마련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기로 과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였고 2001년 4월경 비밀리에 노선 계획안이 확정되었죠. 이에 피고인은 2002년 2월 5일 그 근처 맹지를 구입합니다. 맹지는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을 의미해요. 가령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보통 이런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맹지는 이렇게 길과 떨어진 곳,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도로가 있어야 상가를 짓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맹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가격이 낮고 수요가 적습니다. 그런데 굳이 맹지를 구입했죠. 그리고 같은 해 9월 맹지와 개설될 도로와의 진출입로의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해당 토지를 16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개설될 도로를 미리 알고 해당 지역 근처에 맹지를 구입한 뒤 도로 개설이 발표되자 대판 것이죠. 해당 맹지는 농지였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나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를 취득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주 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이런 곳에 무나 배추, 야채류 등을 기재하고 향후 영농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이라고 허위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도 사건이라 개정 혹은 신설되기 전에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또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에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었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2억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억 3,857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징역형이 조금 줄어들었고 또 추징금도 깎였습니다. 먼저 1심의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개설 계획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취재된 것이고 공개된 것이어서 비밀이 아니다. 또 이런 거는 매도인이나 소개인으로부터 들어서 들어서 알게 되었고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전매 차익의 발생은 도로계획안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예정 공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농의 의사로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영농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도로 개설 계획과 그 노선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비밀로 봤고 가사 이러한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비밀로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천시 건설과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획안을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런 그린빌트 해제는 그 예정 공고 훨씬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사절이어서 이번 사건의 전매 차익은 도로 개설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매 토지의 매수 대금 4억 5천만 원을 모두 차용하였다는 점, 또 전혀 영농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매한 사실 등을 보아서 피고인이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징금 산정이 있어서 전매 차익에서 12억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공고에 따른 지가 변동액 이 정도를 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1심과 2심에서의 추징금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피고인만이 상고한 이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했죠. 다만 2심에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전매 차익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지가 변동액을 제한 부분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만 형사소송법에서 큰 원칙 중 하나인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서 검사가 이번 사건에서는 상고를 안 했기 때문에 상고를 한 피고인의 불이익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2심의 추징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심의 추징금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2억 원에서 7억 3,857만 원을 제한 금액인 4억 6,143만 원을 벌었죠. 징역 1년 6개월에 4억 6천만 원이면 연봉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의 판결 내용을 대법원 판례로 확정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또 이번에 이런 도로 계획 개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뉴스로 접하고 있는 이 LH 사건에는 어떤 법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 신설되어서 현재는 보시는 것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패방지법에 있는 공직자라는 부분이죠. 오늘 살펴본 판례는 피고인이 과천시청 공무원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는 피고인이 과천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인 것 같죠? 그래서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LH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직원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공직자에는 나후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공직유관단체가 무엇인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는 이 공직유관단체를 정의하면서 해당 조문 1항 2호에 공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H는 공기업으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함에 따라 LH 직원도 부패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비밀이라고 명시하여야만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 건설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역시 비밀에 해당합니다. 또한 용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의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법에 의해 몰수될 대상은 그 토지 자체이므로 그 토지를 매각하여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 즉 판매 대금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3기 신도시만이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의 설립 근거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를 보시면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점이죠. 이 조문 한 번 더 보시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